자, 정치 안 한다고 떠났다가 지금 이 울산 선거 공작에 사실상 지탑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는 임종석.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하겠다고 슬슬 기어 들어오고 있는데, 임종석이 오늘 30일 날, 그러니까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다. 윤석열이 검찰권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페이스북에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출석을 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기획을 가지고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기획을 써요? 자, 그래서 울산지검에서 스스로 덮어두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를 겨냥하는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사건은 덮어두고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 수사로 확대했는데 무엇이 과연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하면서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국회 공수처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입법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단하지 않겠으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도 없다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라임 자산운용 대표 기자회견을 한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원종준이라는 사람인데 청와대 연루설료 억울합니다. 라임 운용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현 정부 실세 A가 연루되어 있는데 정권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이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이 라임 운용을 수사하기 시작하며 A가 노출될까봐 합수단을 폐지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 하지 사실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임종석이가 지금 이렇게 출두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어제 라임 자산운용 대표가 A씨 연루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뭐 시간적으로 짧습니까? 자, 그런데 임종석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최강욱이 기소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치했던 모양이, 그건 이제 조국 가족끼리죠. 이번에 울산 선거 개입을 놓고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친문 핵심들을 갖다가 지금 기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사팀은 백은우, 송철호 이 적어도 두 사람은 기소를 하겠다고 결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운하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수사팀이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트러블이 벌어지고 있는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이 내달 3일에 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기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달 3일 대검지부와 일선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지난번에 23일 날 인사명령이 났는데, 이제 밑에는, 위에는 한 3일 있다가 갔죠. 검사장은. 밑에는 23일 날, 지금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목요일 날 발표가 났으니까 3일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절경이나 고성공 같은 사람은 그 밑에기 때문에 차장이나 대검 지부가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였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사 명령이 난 사람 중에 일부는 벌써 인사가 나서 갔고, 또 거기에 그때 인사 명령이 났지만은 열흘간의 경과를 가지고 또 인사 이렇게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지부와 일선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지금 한 차례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원우, 송철호, 황운하, 송병기 등을 기소하겠다. 그리고 이강철이나 임종석이도 지금 검찰이 기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또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이 어제 오전에 지금 이성윤이한테 백은우 등의 선거법 울산선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성윤 방을 어제 오전 11시에 찾아가 가지고 기소 방침을 이야기하니 이성윤이 결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7분에는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김태현 부장이 신봉수 2차장실에서 또 논의를 했대요. 논의하고는 2시 23분에 신봉수 2차장이 김 과장, 김 부장 등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실에 들어가서 두 번째 보고를 했고요. 3시 57분에는 수사팀이 지검장실을 나와서 2차장실에 가서 또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4시 18분에 김태현 부장이 또 이성윤에게 보고했는데 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이 어제도 3번 결재해 달라는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수원지검 평택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금 벌써 인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번에 현 정권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전부 지역으로 쫓겨났지요.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 조국 그 비리 관련해서 최강욱이 기소하려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 자, 이렇게 쫓겨났고요. 또 우리들 병원 수사하던 신자용 1차장은 부산 동부지청장, 한성리 4차장은 대구 서부지청장 등으로 발령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쫓겨난 사람이 가기 전에 지금 이 기소할 사람을 울산 선거공작 사건으로 다 기소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사팀은 지금 송철호 시장, 백은우 비서관, 황운하 청장, 송병기 부시장, 그 다음에 청와대 문모 행정관, 정환석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 등을 불구속 기소를 1차로 하고 임종석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계속 수사하겠다. 그리고 지금 수사팀이 피의자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기다려도 결재를 하지 않으니 결국은 윤 총장 지시를 받은 신봉수 2차장이 결재를 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청와대하고 민주당 법무부가 반발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전국에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라는 걸 언론에 공개했는데, 중요 사안 처리를 위해 국민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뭉갤 명분을 법무부가 던져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 협의체를 통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해서 중앙지검장을 빼고 차장이 정결로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피의자 참고인이 많은 사건을 외부에 관련되는 민간인이 이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도 수사 보안상 안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부장회의니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쪽에 자기 쫄병들을 심어 놨으니까 회의에서 다수결로 해라. 아니 수사의 기소는 수사를 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고 책임지는 거지. 그걸 무슨 수사를 하지 않은 잘 모르는 간부들이 협의해서 기소하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서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겠다. 이거는 옛날에 이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이 이걸 한번 했다가 그때 뭐 해석인이라는 그 독일 과거에 무슨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 관련해서 한 교수가 뭐 그걸 옹호하는 부분을 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강금실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 들어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져버렸죠. 자,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될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정권의 검찰 장악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울산지검 형사 5부장으로 전보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김성주 부장검사는 어제 사표를 던졌습니다. 과거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으로 오기 전에 울산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한참 와서 여기서 일을 했는데 또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년 11개월 검사 생활한 걸 마감한다 이러면서 어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부장검사가 일을 하던 공공수사 3부가 직제 개편상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만 지금 남아있는데 공공수사 3부가 지원을 해왔는데 이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검찰의 울산지검에 일하던 A씨가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하게 해라 하는 언지를 받았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운우가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사람들에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검찰이 그걸 청구해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야기가 정리되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강철이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 즉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9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9년 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 인하대 법대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냈는데 2003년에 노무현 정권 초반에 검찰이 진행하던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당시 수사는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로써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형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졌다.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검찰 개혁을 세게 하려 했지만은 그래서 검찰 권한을 줄이려고 했는데 검찰이 정권의 대선 자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면 결국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 이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여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자, 여론도 수사를 지지했고 결국은 그런 열심히 수사한다 했지만은 정권에 유리하게 수사했고 한나라당에 더 크게 타격을 입혔고 노무현은 여기서 빠져나갔죠. 첫건만 구속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그 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며 당시 강금실 장관과 검사들이 대립해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남불 그리고 말 행동 따로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성윤이는 나중에 광급식이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하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권력의 편에 서서 이런 장난을 치더라도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장난을 노골적으로 치고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이러고 지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건 대한민국이 희대의 코미디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